오늘 전해 들을 엔터테인먼트 하시슈의 주인공은 트로트로 이미 무대를 장악한 빈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가창력 자체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유학 없이, 학원 스펙도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루틴과 집요함으로 만들어낸 영어 실력. 사람들은 그녀에게 영어 천재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 별명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림을 만들던 그 목소리가 영어 가사로 바뀌는 순간, 감정의 방향과 체온까지 고스란히 전달됐고, 그 장면을 본 국내외 팬들은 물론 음악 관계자들까지 바로 해외 무대에 내놓아도 통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단어를 정확히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의 결까지 노래로 직조해내는 힘이건 시험 점수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죠.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자란 빈에서는 형편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집안의 음악이 늘 흐르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특별한 과외 대신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은 한 아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연료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시끄러운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교과서의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 여러 번 읽어 억양의 리듬을 찾고 영어 가사에서는 감정의 각도를 연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발음이 유난히 자연스럽다고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음악이었습니다. 팝발라드의 호흡, 디바들의 강약, 인터뷰 속 미묘한 뉘앙스를 귀로 베껴 넣는 일, 빈에서는 헤드폰을 꽂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 부르기가 아니라 섀도잉으로, 멜로디가 아니라 호흡으로, 뜻이 아니라 감정선으로 접근했습니다. 노트에는 생소한 표현과 발음 포인트가 빼곡했고 거울 앞에서는 입모양을 체크했으며 녹음 파일은 냉정한 심사위원처럼 오류를 들춰냈습니다. 학원 시간표 대신 자기점검표, 모의고사 대신 반복 녹음. 이 단조로운 루틴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시 못할 실력으로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과목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정확히 전하려면 언어는 그냥 도구라는 원칙. 그래서 목표가 달랐습니다. 문법의 정답보다 발음이 만들어내는 온도. 단어 뜻보다 억양이 만드는 서사. 노래는 그 모든 요소가 동시에 요구되는 현장이었고, 빈에서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영어를 다듬었습니다. 팝의 자음 처리를 집요하게, 모음의 길이를 시계처럼 정확하게, 문장 억양을 드럼 박자처럼 안정적으로. 그 결과 그녀가 부른 영어곡은 단순한 커버가 아니라 해석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중 앞에서 영어곡을 제대로 펼친 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학 다녀온 줄 알았다. 입에서 한국어 억양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감탄이 객석을 채웠고, 온라인에는 편집 영상과 직캠이 연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치고 올라갔고, 댓글에는 익숙치 않은 언어가 섞이기 시작했죠. 한국어를 모른다는 해외 시청자들이 감정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남긴 짧은 문장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확산되는 장면? 이건 단순한 칭찬을 넘어 시장의 신호였습니다. 국내 주요 매체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트로트 신동에서 글로벌 포텐셜로 그리고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적 정서가 강한 장르이지만 전달 방식은 보편적이라는 점, 만약 그 전달자가 영어로 감정의 강약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다면 장르의 지역성은 약화되고 감정의 보편성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 요컨대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트로트는 낯선 음악이 아니라 진심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그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빈에서의 학습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루할 정도로 꾸준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는 노출로 귀를 길들였습니다. 문장 사이의 쉼과 강세 위치를 기계적으로 맞췄습니다. 셋째, 영상 쇄도잉. 해외 가수 인터뷰와 시상식 스피치를 보며 표정 손짓까지 복제했습니다. 넷째, 자기 피드백 루프. 녹음 청취 수정의 3단계를 반복하며
미세한 개선을 쌓았습니다. 다섯째, 무대 실험. 작은 공연에서 영어곡을 꾸준히 테스트해 실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 루틴은 학원도, 교재도 대체하지 못하는 무대 중심형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좌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내뱉은 발음이 귀로 들을 때 어색하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억양이 불균형의 문장이 툭 끊겨 보일 때 스스로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되는 속도로 줄이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발전은 티나지 않게 오다가 어느 날 도약처럼 보입니다. 대체로 그런 법이죠. 그리고 그 도약의 날이 무대에서 포착된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본인은 놀라지 않았을지 몰라도 주목할 지점은 또 있습니다. 빈에서의 영어는 발음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노래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출발의 감정선의 굴곡을 소리로 그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르는 영어는 정확할 뿐 아니라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장이 맞는 게 아니라 서사가 맞습니다. 듣는 이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흰음악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기능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 파급력은 커리어의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 트로트 방송 지역 행사 정통 트로트라는 예상 가능한 로드맵 대신 장르 혼합 국제협업 글로벌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트랙이 열립니다. 영어 인터뷰가 가능한 아티스트, 영어로 감정을 설득할 수 있는 라이브 보컬, 두 가지 키워드는 글로벌 브랜드의 관심을 부릅니다. 실제 시장에서 광고주가 찾는 것은 메시지를 국경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빈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미지도 확장됩니다. 청아하고 순수한 캐릭터에 세계 무대를 겁내지 않는 자신감이라는 속성이 추가됩니다. 팬층은 넓어지고 연령대는 낮아지며 지리적 경계는 옅어집니다. 팬덤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국내 팬들이 올리던 자막 영상에 해외 팬들이 직접 번역을 더해 공유하고 요청 댓글에는 다음엔 이 곡을 영어로 불러달라는 큐가 누적됩니다. 팬덤이 더 이상 언어 커뮤니티가 아니라 감정 커뮤니티로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음악 산업에서 이 변화는 중요합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감정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추천을 묶어내기 때문에 빈에서 같은 보컬은 한국어 트로트 영어 발라드 크로스오버 플레이리스트를 자연스럽게 관통합니다. 발견의 경로가 달라지면 커리어의 궤적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 빈에서의 사례는 유학 영어라는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비싼 사교육, 해외 체류, 화려한 이력. 하나도 없어도 언어는 기능과 훈련으로 정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훈련을 무대라는 현장에서 검증하면 결과는 음악으로 번역됩니다. 이 메시지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실용적입니다. 영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그 수단의 성능은 사용 맥락에서 올라간다는 간단한 진리. 빈에서는 그 진리를 매일의 루틴으로 증명했습니다. 트로트 장르에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적 정서가 강한 트로트는 종종 국내용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르의 본질을 뜯어보면 트로트가 잘하는 건 감정의 선명한 제시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글로벌의 기회입니다. 언어를 유참하게 넘기는 보컬이 등장하면 트로트는 세계 청자에게 낯선 리듬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으로 다가갑니다. 빈에서 이 영어곡을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해낼 때 우리는 그 가능성의 문이 실제로 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업계 역시 반응을 바꾸고 있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의 한정된 섭외에서 벗어나 크로스오버 무대, 콜라보 제안, 다국어 콘텐츠 기획이 테이블에 오릅니다. K-팝 보컬리스트와의 듀엣, 영어 버전 OST 참여, 글로벌 페스티벌의 어쿠스틱 스테이지. 아직은 가능성의 언어일지라도 이 가능성은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역량 라이브 보컬과 영어 전달력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음악 산업은 새로운 조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빈에서는 새 조합의 중심에 놓일 자격이 있습니다.
빈에서의 행보는 또 하나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개인의 노력 서사를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K-팝의 군무와 프로덕션이 세계를 열었다면 이제는 보컬과 감정의 정확한 전달이 다른 방식의 문을 엽니다. 춤이 아닌 목소리, 거대한 무대 장치가 아닌 억양과 호흡. 빈에서는 그 정면에서 실험하고 있고 결과는 이미 검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학습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녀가 했던 일의 본질은 자기주도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수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었습니다. 발음이 조금 늦어져도 정확도를 지켰고 억양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움을 우선했습니다. 여기에 음악적 감수성이 결합되자 영어는 그녀의 노래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더 넓은 폭을 만들어내는 익숙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녀의 영어 무대를 본 사람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정확한데 따뜻하다. 기술과 감정의 밸런스가 맞아떨어질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음절 하나를 길게 가져갈 타이밍. 자음의 마찰음을 살짝 눌러 감정선을 정리하는 법. 강세를 박자 뒤에 살짝 걸어 여운을 남기는 트릭. 이런 디테일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귀와 입이 직접 합의한 결과입니다. 바로 그 몸의 합의가 무대에서 설득력을 만듭니다. 외신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유학 경험이 없는 젊은 가수가 유창한 발음과 감정 전달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는 요지의 보도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문화적 관심을 동반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트로트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면서도 영어로 건네지는 감정선의 의지의 음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원곡의 한국어 무대로 이동합니다. 영어 무대 한국어 무대의 왕복 경험이 쌓이면 팬덤은 국경을 잃습니다. 이건 산업 전체의 호재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첫째, 영어곡을 단발성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고 레퍼토리의 한 축으로 꾸준히 가져갈지. 둘째, 인터뷰와 팬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병행하며 팬덤의 접점을 넓힐지. 셋째, 트로트 문법을 유지하되 편곡과 사운드 디자인에서 글로벌 귀를 고려한 미세 조정을 시도할지. 이 세 가지는 빈예서를 영어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국제형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시키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아티스트의 개인기 향상이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빈예서가 보여준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루틴의 누적입니다. 그 루틴이 무대에서 증명되자 시장은 반응했고 팬덤은 확산됐으며 언론은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은 논문이 아니라 공연으로 입증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변화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레퍼토리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무대는 커질 것이고 협업은 다양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화려한 장면 없이도 스스로 만든 루틴으로 세계와 통하는 길을 개척했다는 사실. 빈예서는 그 길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노래는 국경을 잃고 감정은 언어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단 하나. 다음 무대에서 또 한 번 진심이 들린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